싸게 사는 게 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면 다 무조건. 네네네. 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네. 너나이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선도 끝났고 네. 사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방향 설정을 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먼저 네. 바로 여쭤볼 게 이거 같아요. 대선 결과 이제 보시고 나서 네. 부동산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딱 한 줄로 어떤 총평 어떻게 네. 생각하셨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큰 틀로 나누면 두 개더라고요. 지금 네네. 보니까 하나는 공급과 관련된 거, 네. 하나는 제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정비 사업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일기 신도시 이런 거를 좀 더 새 아파트로 변화시키면서 실질적 공급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저는 그거 어떤 분이 그런 걸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재건축이 안 되는 그 원인들을 되게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 공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게 집값이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과거에 서울 수도권에 매매가 떨어졌던 시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공급이 이루어지면 지금 가격보다 뭐 더 낮아지거나 뭐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해요. 저도 네. 지금 정책을 보면은 이 공급과 어떤 그 방향성을 봤을 때 네. 시기의 문제지 그렇죠. 언젠간 공급은 될 것 같아요. 네. 쭉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최근 한 3, 4년간처럼의 어떤 급등은 네. 사실 이제 일어나기는 어렵겠죠. 네. 물론 단기적인 어떤 급등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처럼 그냥 뭐 사놓으면 오르고 이런 시장이 이제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네. 그리고 특히 앞으로 한 1, 2년 안쪽은 아직 공급이 뭐 마땅히 없으니까 네. 아직은 뭐 옛날에 어떤 그런 관성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한 3, 4년, 5, 6년 뒤에는 완전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진짜 투자의 어떤 실력으로 이제 돈을 버는 그렇죠. 거지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게 아닌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지금 엄청 공감. 왜냐면 이것도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작년까지는 그 말도 안 돼. 뭐연 20%씩 오르고 네. 그랬으니까. 그냥 뭐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전국 어디나 다 오른다고. 네. 와 이거 진짜 놀랍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올해부터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인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개별화되기 시작하죠. 이제. 네네. 그러니까 오르는 곳과 내리는 곳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바야흐로 진짜 이전보다는 훨씬 정상에 가까운 시장. 그리고 내리는 곳 이런 곳에도 또 새롭게 기회를 볼 수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까 부익남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거나 막 사면 오르는 시장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좀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자기가 세우고 있는 투자 기준이나 원칙에 맞춰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한 10년 전에 예를 들어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호재나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수급 뭐 이런 걸 보면서 막 했었는데 최근 한 2, 3년에는 그런 게 없어. 무주택자니 사. 1주택자야? 사. 2주택자야? 괜찮아요? 살 수 있으면 사요. 막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뭐든지 사. 막 이런 네. 거였어. 근데 그게 성공했어. 네. 그동안은 사놓으면 성공했던 건데 원래 그게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었죠. 아니죠. 원래는 안 네. 그랬죠. 한 10년 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 불문, 네. 지역 불문, 네. 그냥 안 산 사람이 후회하는 시장이었잖아요. 사놓으면 성공이야. 네. 이건 진짜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정상화가 된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는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또 뭐 상품마다 개별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지금부터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년, 재작년 생각하면서 막 마구잡이로 급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시면 좀 잘못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대출 규제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거의 뭐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면 네. 거의 바로 해줄 것 같은 느낌으로 가던데 네. 이렇게 지금 LTV를 풀어주는 거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방향성 자체를 바꾼다기보다 네. 저는 그 정해진 방향을 가속화시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오르냐?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오르는 상황에 풀어준다.
근데 저도 여기 동의가 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정권 초기에 네. 집값 올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네. 집값을 뭐 잡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펌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고 네. 그러면 지금 그 또 하나 지금 이슈는 지금 재건축 뭐 일기 신도시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다양한 사람이 있죠. 관심 없는 사람. 아니면 뭐 저나 부익남님처럼 굉장히 적극적 관심과 행동을 해온 사람들. 네. 그냥 애매한 사람들. 네. 나는 아예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근데 뭐 너나이님, 난 너무 부익남님 고생하기 같이 싫어. 막 저렇게 임장 다니고 그런 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죠.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으로 보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일기 신도시나 네. 재건축 이야기들이 지금 워낙 좀 이슈니까 네, 네. 나는 여러 개 살 자신은 없다. 그렇죠. 근데 약간의 투자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좀 그런 곳을 좀 봐라.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집을 사시라고 강권할 사람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난 내 집 마련 할 겁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저는 내 집 마련 할 거예요. 뭐 떨어지고 뭐 자시고 나는 싫어요. 내 집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지금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만한 거 네. 특히 뭐 30년 넘은 거는 뭐 안전진단 뭐 안 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딱 집어서 여기 재정비 촉진하는 특별법 만들겠다. 너무 찝었어요. 네, 그죠, 그죠. 너무 5개 네. 딱 찝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네. 10년, 15년 뒤를 생각했을 때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내 집 마련 어차피 할 거면 네. 그게 사실 그 재건축 이쪽은 결국에 몸테크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렇죠.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니까 가서 몸빵을 한다는 건데 네. 녹물 나오고 뭐 하더라도 나는 가서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네. 가보자 네. 이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 근데 고생하자라고 들어가는 건데 그 고생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고생 끝에 새 집이 낙이 돌아올 오겠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이런 거가 좀 주저했던 분들이라면 거기다 약간 어느 정도 현금도 있다면 네. 실거주를 아예 해버리는 것도 네, 괜찮겠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투자로 보시는 거는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어떤 스탠스의 투자자냐면 걔가 아무리 뭐 좋고 호재가 넘치고 그래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안 사는 투자자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인내심이 없고요.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가 고점에 들어갔다가 가격이 한번 빠졌다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그걸 보유하면서 버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전 핵심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로 보는 사람, 네. 내가 이거를 들어가 살 마음이 없고 나 이걸로 돈 벌겠다고 네네.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은 뭐 일기신도시든 재건축이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나는 어차피 이 동네에서 거주를 할 거다, 수도권에서 살 거다, 분당에서 뭐 평촌에서 살 거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좋아진 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예전보다는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진 거는 편해진 거죠.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얘기도 뭐 작년 이런 때 다른 채널이나 저희 방송에서 몇 번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를 우리나라에 지었잖아요. 네네. 그게 다 30년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채가 30년이 넘는 거예요. 네. 일시에. 네. 거의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네. 한 2, 3년 차이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다 보면 이렇게 국화 이렇게 써있는 이런 네. 구축 아파트들 다 92년, 93년, 94년 네. 이때잖아요. 네. 그 아파트들이 30년이 넘는데 그 네. 비율이 제가 알기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목동 같은 데 임장 가면서도 네. 참 여기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네. 그렇고 막 BMW 벤츠가 3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차가. 네. 지금 사람들이 막 진짜 막 뭐 시키면은 막 2시간 안에 배송 오는 이 시대에 네. 제가 그 한 86년쯤에 지은 아파트를 보러 네. 갔는데 네. 놀이터가 있어요. 네. 근데 놀이터가 이제 86년에 지은 놀이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기들이 안 살아. 이미 다 노인분들만 사세요. 그래서 놀이터가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네를 좀 타보려고 하는데 너무 삐그덕거려가지고. 무섭죠. 그리고 뭐 구멍 나 있고, 구멍 나 녹슬어져 있고. 맞아요. 그냥 방치돼 있어요. 네. 야, 여기는 이게 진짜 무슨 백투더퓨처 타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뭐 부인님도 임장 다니시면서 네. 느끼셨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을 90년대 아파트 재건축은 없었어요. 네네. 다 80년대지. 그러면 80년대 지은 아파트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92년, 93년 네. 이때 입주한 아파트하고 네.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네. 많이 달라요. 맞아요. 네. 퀄리티가. 네.
확실히 네. 예. 그 사이가 그 우리나라 경제가 막 엄청 그러니까. 호황기여가지고 네. 그 몇 년 차이에 이 완전히 그 설계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구조도 좀 네.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일단 살만- 지하 주차장 있죠. 좀 살만해요. 예.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갈아 넣고 하면서 그래도 좀 낫죠. 뭐 녹물 같은 것도 훨씬 덜하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80년대 아파트들은 전세가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방치니까. 네네. 안 그래도 엉망으로 지었는데 방치니까. 근데 지금 90년대 초반 아파트들 전세값 안 오르냐. 그 얘기 뭐냐면은 거주가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특히 학군가치 인프라 완성된 데는 전세값 계속 올라가거든요. 내부 수리만 하면 살만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몽테크라고 하기에도 그렇죠. 뭐 물론 네, 뭐 네. 최신축에 비하면야 뭐 훨씬 못하지만 네, 네. 살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정도면은 리모델링,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서 살면은 주차만 조금 힘드시지 그렇죠. 살만해요. 네, 맞아요. 살만해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네. 어차피 내가 집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재건축, 이런 리모델링, 재개발 뭐 네.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한번 선택을 해보라. 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음. 네. 그러면은 돈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못 사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네. 지금 말한 거는 뭐 몇 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좀 더 작은 분들, 뭐 5천, 뭐 1억 있는 분들한테는 그럼 여전히 어떤 지방 아파트가 좀 기회일까요? 네. 저라면은 지방 투자하죠. 근데 지방도 사실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네.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밀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뭐 제 책이 나온 지 오래됐기도 하고, 네. 가끔 영상이나 이런 데서 나 같으면 지방 아파트 투자할 것 같다고 네. 하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안 된다고. 네. 이제 너나이님 때나 됐지 네. 안 된다고. 네. 근데 저는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아직도 네. 되게 많아요. 네네. 단 주의하면. 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저는 지방 아파트를 사는데 네. 아파트를 사라. 그러니까 지방이면 아파트다 무조건. 아파트를 사라. 네네네.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가고 싶어 할 만한 데를 샀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새 거요. 조금 새 거. 네, 조금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좀 새 거.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이제 네.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나님 저 지금 3천만 원 있는데요. 네. 그러면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중에 제일 그래도 새 거. 제일 새 거. 그러니까 지역을 바꾸되 가능한 한 그렇죠, 새 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되게 약간 저는 좀 많이 느낀 게, 그러니까 되게 딥하게 깊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생각보다 쉽게 저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지방에 그렇게 오래 안 되고 딱 가보면은 여기 진짜 살만한데 이런 아파트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음. 그리고 오히려 더 아이러니한 거는 막 500만 원, 1000만 원에 네. 살 수 있는 건데 제가 당신은 이 집에서 살겠습니까? 돈 내고 네. 이 집을 실거주로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 라고 물어봤을 때 싫대요. 나도 싫은 집인데 갭 차이가 적다고, 적다고 사는 거. 그거는 오히려 좀 그게 더 이상한 저는 거다.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네. 워낙 취득세도 높고 그런데 이제 갈 곳 잃은 돈들이 네. 다주택자는 하고 싶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갭 차이 적은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네. 막 가서 막 여러 채 사고 막 하셨잖아요. 네. 그런 투자는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의미신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투자해볼까? 상황이 저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투자해볼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갈 길을 정해놓고 네. 이 길이 순탄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요. 옆에서 뭐가 들어오면 그냥 불편하지만 그냥 맞고 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고 뭐 취득세를 낮춰주겠다, 뭐 양도세 낮춰주겠다, 종세 이런 거 됐으니까 이제 다시 이런 거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저한테. 네. 내가 투자를 할 거면 네. 내가 적어도 살 수 있을 만한 곳.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가지고 대출 일부를 내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학생도 두 타입이 있잖아요. 네. 정석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죠. 쉽게 가려고 하는 분이 네. 있는데 약간 정석으로 가시는 저는 거잖아요. 그냥 정석.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집 투자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집 이건 물건이 아니라 이건 집인데 그 거주자들이 원하는 집을 사야지. 그 중에 저가가 뭘까? 상대적인 저렴한 게 뭘까라는 걸 전국적으로 찾으시는 분이고.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야 지금 저기서 선생님 지금 안 보잖아. 그럼 야 여기 빨리 이거 해야지. 야 컨닝 들어가야지. 네. 근데 선생님한테 아직 걸리면 이제 뒤에 들어온 애들은 이제 맞는 거고. 배지게 혼나는 거죠. 나는 컨닝 성공하면 야 빨리 나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게 계시겠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뭐 다른 사람의 투자를 논하고 평할 사람은 아니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돈 많이 버는 게 성적이지 뭐 딴 게 성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현실에서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네. 제가 월급쟁이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제 네. 직장 생활하고 전 지극히 평범했고 회사 입사하고 결혼 막 회사에서 치이고 저녁 때 집에 가고 막 애 보고 이걸 하면서 이걸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재개도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간다 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꽃길도 걸었고 네. 또 반대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네. 제가 시간을 뚫고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해도 내가 투자로 성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네. 그냥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꼼수보다는 뭐 아니면 어떤 선생님 눈치 보기보다는 그냥 그 집의 본질, 그냥 그렇죠. 그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가고 싶은 집을 저렴할 시기에 살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 쪽에서 관점으로 말하는 건데 네. 이 임대 안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지방에서. 그러면은 그냥 안 좋아하는 집은 다 비어요. 그냥. 맞아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랑 수도권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지방은 공급이 많아도 그 동네 대장이나 이런 애들은 전세 많이 안 빠져요. 왜냐면 원래 좋은 데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기 막 공급 새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근데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굳이 내가 우리 동네 내가 대장 사는데 뭐 저기 들어온다고 뭐 굳이 가? 한 2년 새 건라고? 그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진짜 안 좋은 집에 살고 네네. 있잖아요. 다 그냥 맞아요. 가요. 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딱 선생님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딱 했다가 선생님 딱 보면은 그때 맞을 때 아프다는 거죠. 맞을 때 아픈 정도가 아니고 교무실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 잘못하면 교무실에서 못 나오고 계속 졸업을 못해. 거기서 계속 얻어맞고 있어야 수 있어. 너 내일도 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섣불리 지금 들어갈 시간이다. 그쵸. 근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정상화와 같은 얘기인가요? 이제 그렇죠. 지금 그 최근 한 2, 3년처럼 그냥 아무거나 사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의 본질을 따질 것이다. 사람들이. 투자 가치를 따질 것이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석 중에 정석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도 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투자 기준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비정상이라고 느꼈던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든 동네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어떻게 되지? KB 시세에서 하락 지역에 빵 하나도 없는 거 처음 봤었어요. 작년에.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그리고 저도 심지어 야 이렇게 다 올라가면 진짜 투자할 때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개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일제히 오르다가 멈추는 데도 나오고 계속 오르는 데도 나오고 떨어지는 데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뭐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집을 사셨던 분들 중에 아씨 더 살 걸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해서 돈 맛을 봤다. 이런 분들은 진짜 본질 가치를 가지고 돈 벌었다기보다는 그냥 이 전체적인 판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실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실제 사례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저한테 물어보신 분한테. 여기서 만약에 이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이 아파트를 열심히
돈 모은 돈이랑 대출해갖고 실거주를 마련하시겠어요? 자기는 안 살 것 같대요. 근데 왜 이거를 사시죠? 그러니까 잠깐 먹고 나오려고. 네. 잠깐 먹고 나오면 되죠. 오르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작년 재년 됐단 말이에요. 됐었죠. 근데 앞으로는 좀 불안해요. 네. 맞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한 10년 전 뭐 이때 정도죠. 10년, 12년 그렇죠.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방도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고 그렇죠. 공급 따지고 이제 수요 따지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지방에 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서울에 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될 것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애매한 어떤 연식 뭐 한 10년에서 15년 뭐 이렇게 뭔가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뭔가 다른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만족스럽다. 우리 집 좋다. 난 우리 집 좋아. 우리 집 뭐 2012년 입주 아파트고 이제 딱 10년 됐는데 뭐 광폭 주차장에 뭐 신축이나 다름없다 생각한다. 뭐 그러면은 뭐 괜찮다. 그리고 뭐 우리 집 뭐 한 17년 됐는데 나는 너무 입지나 환경이 만족스럽다. 그럼 괜찮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 투자자로 막 투자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 하면은 이제는 뭐 낡은 아파트라고 무시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수많은 30년이 도래한 아파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간 적극적으로 이 집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좀 우리 집의 가치를 좀 높이고 싶어. 나도 조금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리모델링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닌 뭔가 애매한 그런 연식이라면 굳이 여기 안 살아도 된다면 옮겨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죠. 왜냐면 오히려 또 그 정도 연식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면 구축이었으니까 그냥 재건축 가능한 구축이 아니라 그냥 구축이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입지는 뭐 90년대 초반이 더 좋은데 연식은 얘가 입지는 더 떨어지는데 얘가 더 새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아까 말씀하신 애매한 지역에 애매한 연식의 아파트 뭐 B가 되게 좀 입지가 좋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좀 상급지라 부르는 지역의 구축 아파트 근데 가격이 비슷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 자산을 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판단. 약간 몸을 고생하더라도 그리로 가는 게 어쨌든 지금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건축과 이런 쪽. 그렇죠. 왜냐면 그걸 안 하고서는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랑 또 하나는 이거 자체가 국민들 주거 복지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 40% 막 이런데 30년 된 게 여기서 언제까지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막 국민소득 엄청 올라가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어지간한 데 가면은 옛날에는 뭐 벤츠 보려면 강남 막 잠시 이런 데 와야 보였던 게 그냥 서울 어딜 가나 아파트 한 채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어차피 실거주로 오래 산다. 그러면은 뭐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가격이 같다. 준구축인데 재건축 아주 낡은 거랑 가격이 같다라는 것 자체가 땅값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당연히 낡은 걸 사는 게 좋은 거죠. 미래에 좋아질 건데 그게 언제 되겠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 못 샀던 건데 지금은 어쨌든 이거 해줄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인데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렇죠. 우선 가 보는 거는 괜찮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도 이것도 또 참고하실 만한 게 통상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사람들이 위험하다. 아니면 뭐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전세가 낮아요. 전세가 낮은 이유는 거의 거주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전세가 막 엄청 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초반에 지은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 전세가가 낮냐? 그렇게 안 낮아요. 왜냐면 수리하고 하면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도 저는 뭐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1주택으로 자산을 불려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고려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8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90년 초에 지은 아파트들은 살기도 괜찮으니까 그런 쪽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